서울은 이제 저희는 안 되겠다.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인가. 토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입지 여건이 좋은 편이거든요. 월 11만 원 정도대라서 들어오는 이력서의 숫자라든가 들어온 사람들의 그 어느 정도의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 정말 근데 그게 돈으로 충족된다? 그거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살기 좋은 도시 전국 지자체 평가를 했는데 수원이 2등이에요. 왜 2등이 됐을까?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인구가 120만 명에 달해 광역시인 광주와 대전을 곧 따라잡을 기세입니다.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이 된 1949년 당시 수원시 인구가 5만 명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70년간 얼마나 급성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원은 200년 전 축조된 수원 화성으로 대표되는 역사 도시에다 삼성전자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산업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원 곳곳에는 대기업 생태계 속에서 살아가는 첨단 강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화성에서 본사를 수원으로 옮긴 수출기업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커넥터를 납품해 연매출 1,600억 원 이상을 올리는 강소기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브스에도 선정이 되신 거예요? 예, 2010년도에 그 스몰 앤 미디어 사이즈 컴퍼니라고 이제 그 1조 밑에 회사들을 선정해서 상을 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뭐 이미 기술적인 인정 받았던 거네요, 그죠? 예. 저희가 이제 보드-투-보드 커넥터라고 여기 보시면은 손톱만한 커넥터가 있잖아요. 그러한 커넥터가 그 휴대폰 기술에서는 저희가 그 앞서 있는 기술 중에 하나고요. 잘 나가는 이 회사는 왜 본사를 수원으로 이전했을까? 그 확장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이제 그쪽으로도 이제 발을 높이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큰 그 허들이 있었는데 그 허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인재였습니다. 그동안 화성의 구도심에서 성장해 왔지만 요즘 젊은 사원들을 잡기엔 회사 위치가 불리했다고 합니다. 커피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커피도 없고 그리고 이제 끝나자마자 어떤 거를 하려고 해도 그 30분 이상은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인재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광교 신도시의 깔끔한 정주 여건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가 화성에 있다 보니까 판교까지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서울은 이제 저희는 안 되겠다. 왜냐면은 지금 있는 그 저희 임직원들을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가 마지노선인가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광교는 신도시인데다 무엇보다 고객사인 삼성 등과 가까운 곳인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고객 중심적이 되려면은 고객 근처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수원에는 이제 저희 큰 고객인 이제 삼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삼성의 주변 회사들도 이제 여러 곳이 이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대학들이 많아 연구 인력을 구하기도 수월했습니다. 여러 대학하고도 이제 좀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경기대학교 그쪽하고도 지금 MOU를 맺어서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면 함으로도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회사는 사옥을 신도시로 옮기면서 재택근무를 늘리고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꿨습니다. 모두 요즘 젊은 인재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공간 배치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재택을 하면서 경영기획 쪽이나 영업, 그 마케팅 쪽이 자유자재로 앉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재택을 일주일에 이제 2번 정도는 하고 있거든요.
사옥 이전에 대한 젊은 사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커피 드시고 계시네요. 네. 이사 오니까 이 근무 여건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통은 훨씬 좋아졌죠. 예를 들어 양감 갈 때는 1시간 걸렸다면 여기서는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너무 멀다 보면 그 외에 워라밸이 안 되잖아요. 그냥 워킹 라이프만 되고 일 끝나고 어딜 가거나 뭐 이런 게 잘 안 되잖아요.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돈으로 충족된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자녀가 좀 크다 보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이제 별로 모르겠지만 이제 학업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좀 대도시로 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이제 팀장을 역할을 좀 하다 보니까 저희들 팀원들을 또 채용해야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화성에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 봤을 때 이제 들어오는 이력서의 숫자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따 숫자보다도 들어온 사람들의 그 어느 정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어디인지 상당히 중요시 좀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광교 신도시는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의 경우는 들어오기 부담스러울 수 있는 수준. 이번엔 규모가 이보다 작은 또 다른 업체를 방문해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산업 현장에 각종 안전 관련 무선 센서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별도 전원 없이 무선으로 작동하는 기술을 갖고 있어 요즘 호황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 전국이 다 엉망이라서 저희는 바빠요. 저희는 지금 올해 양산이 지금 터져가지고 지금 저희 이제 고속열차 쪽에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철소든 대형 산업단,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력이 원활히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제철소에 들어오는 그 전기선은 특고압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센서가 거기 들어가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선 센서가 바로 그런 환경, 험악한 환경 중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왜 수원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 네, 일단 수원이 그 주변의 다른 그 도시들에 비해 가지고 그 토지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원에서 사업을 하고 다음에 이제 공장을 짓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때는 수원이 입지 여건이 좋은 편이거든요. 두 번째 쪽에서는 그 전파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문정동도 막 산업단지 들어서고 있고 동탄도 산업단지 들어설 때였는데 그때 땅값을 보니까 평당 가격으로 따지면은 수원의 2배 이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제조업을 하는 입장에서 평당 1,000만 원짜리 제조업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내려가 충청권은 어떠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땅값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따져야 되고 하는 게 인력 유입이거든요. 근데 사실 수원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사실 저 남쪽에는 진짜 사람 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결국 교통이 편리하고 노동력을 구하기 수월한 곳, 특히 신도시와 원도심이 모두 발달해서 업체의 상황에 따라 입점할 수 있는 곳. 올해 살기 좋은 도시 전국 지자체 평가를 했는데 수원이 2등이에요. 왜 2등이 됐을까? 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거와 일자리가 일치돼 있고 또 문화와 교육, 스포츠 같은 인프라가 잘 갖춰졌어요. 수원이 생각하는 주변 도시와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가까운 우리와 비교할 만한 데가 분당이나 판교를 들 수 있는데요. 주거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판교로 다 몰려왔는데 이제 판교의 메리트가 또 떨어지고 있어요. 지원책이 이제 고갈돼 있고 주거는 너무 비쌉니다. 근데 거기보다는 훨씬 주거지가 싸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경쟁력 있는 수원입니다. 동탄은 일자리는 없어요. 그냥 주거지만 형성되어 있는 신도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수원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다. 수원은 광교와 호매실 등 신도시는 물론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온 구도심도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원도 이제 광교 신도시나 이렇게 새로 개발된 지역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워낙 인구가 많고 또 오래된 원도심이 많다 보니까 이 도심 곳곳을 걷다 보면은 이렇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야지만 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주택이나 상업시설들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낡은 주택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와, 이런 싱크대 이거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아주 그 옛날 가스레인지도 있고요. 이 세간살이만 봐도 일단은 대부분의 집들이 어느 정도 노후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요. 근데 이런 집들을 지원금을 받아서 집수리를 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건데요. 우리는 폐업한 한의원을 개조해 사무공간으로 쓰고 있는 사례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 공간은 이제 일반 단독주택으로 쓰다가 이제 한의원으로도 좀 썼다고 합니다. 아마 이 내부 부지가 넓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아마 그 수납 창구였던 것 같고요. 이 설계 자체를 전면 리모델링을 하면서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건물에서 남겨야 할 기억들을 아주 최소한으로 훼손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순차적으로 개선을 한 이런 건물입니다. 주택의 그 사용 승인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저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하시면 그 1년의 선정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집수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해가며 고쳐준 집은 이미 1000가구가 넘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단열이나 방수, 도배나 현관 교체 비용 등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건데 실제 효과는 그 이상입니다. 비용을 좀 덜 들면서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이제 창호를 교체하는 게 제일 큰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좀 데이터를 이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좀 확인을 했을 때 그래도 약 30% 정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노후된 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벽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뭐 바깥이 겨울이 되고 굉장히 춥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열재를 하나 놓고 또 석고보드를 그 위에다 대고 또 석고보드를 또 한 장 대고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배를 하면은 이제 굉장히 단열 효과도 높고 또 에너지 효율도 높아지고 할 텐데, 사실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그냥 맡기면 이 기존 벽체 위에 그냥 도배를 한 이 상태만 보니까 이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는 일이 발생하죠. 뭐 일부 또 악덕 업체는 여기에 이런 이제 비싼 단열재 대신에 뭐 폐기물 같은 거 그냥 막 넣고서 도배를 해버리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공사를 해준다면 사실 그런 피해들은 상당히 막을 수가 있겠죠. 여기에 사회초년생 등 무주택 젊은이들을 위해 한 달에 10만 원대 입주가 가능한 세빛 청년존을 운영 중입니다. 전용 면적 23에서 28제곱미터 공간에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여기 얼마나 걸리세요? 한 10분, 15분 걸리고 있어요. 걸어서요? 네, 걸어서 다니고 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딱 현관문 열 때 보통 어떤 기분 드세요? 제가 집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주 기다려지는 순간이에요. 제가 사실 이 집에 살기 전에 먼저 자취방이 있었는데 거기가 월에 40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여기는 월 11만 원 정도대라서 훨씬 저한테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럼 월세가 최소한 30만 원 이상 절약이 되는 셈인데 네. 그 절약된 돈은 어디다 쓰세요? 일단 맛있는 걸 하나라도 더 사 먹고 있고요. 최근에는 운동을 시작해서 그런 제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수원시는 궁극적으로 과밀 억제 권역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한 36% 수도권의 인구가 지금은 51%가 넘었어요. 성장을 억제하려고 만들었던 법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대신 어떤 역효과가 나냐 하면 수도권의 성장을 누르고 있어요. 수원을 비롯한 과밀 억제 권역에 공장을 못 짓게 하면은 지방으로 가겠거니 했는데, 지방도 물론 일부 갑니다만 대부분 또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중국, 베트남으로 다 공장을 옮겨버렸기 때문에 실제 그러고 있습니다. 수도권 팽창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이제는 밀도 있는 도심 개발을 이용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때라는 겁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의 미래 전략이 국가 경쟁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이란 두 가지 과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